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네, 오늘도 부자의 그릇으로 북튜브를 진행할게요. 193페이지 D편이에요. 네. 어, 특히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93페이지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 네, 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승부에 나섰지만 돈이 없어지니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죠. 하긴 그 모든 게 다 내 모습일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나 나약한 면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한 가지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게 진심이었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네, 화가 났죠. 그 노인의 그런 어떤 지적에 뜨끔했던 주인공은 이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르신도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여기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잃으려 하는 거는 정말 멍청해 보이지. 저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까마득하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조커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자네는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경험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에게 생기면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된 가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봐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어.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여.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를 할 건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면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네. 돈의 그릇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노인으로부터 돈에 대해 조금 더 배운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본래 이혼을 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하기 더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이번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강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했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책 뒤편 날개에 보면 이 책의 핵심이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요.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쩌다 돈이 들어와도 모두 나가버린다. 사람들은 실패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한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 통장에 나타난다. 주변의 평가가 좋아질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 빚은 돈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재료이다. 금리를 빌린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 네, 그걸 말씀한 게 빚은 돈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재료라는 거를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돈에 관한, 돈의 그릇에 관한 핵심 내용들을 부자의 그릇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